MBC의 정은임 아나운서입니다. 정은임의 영화 음악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더니 애청자들이 정령음 동호회를 만들어서 8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없는데 MBC가 8년 6개월 만에 결국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가 8년 만에 똑같은 방송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둘째 날 방송의 처음 시작 부분, 그 오프닝 멘트라고 그러죠. 그거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진짜 고독한 사람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가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예,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김직 지회장이 골리앗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129일 동안 농성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MBC FM에서. 야, 어떻게 이런 방송할 수 있을까? 뭐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주익 씨가 129일 동안 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하다가 기어이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크레인 꼭대기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저 유서 쓸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종이 위에다가 유서 적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유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 운동화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바닥에 바퀴 달린 운동화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참 미안하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에 정은임 아나운서의 방송입니다. 그 처음 시작 부분만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9만 3천 원. 한 정치인에게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보시기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는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조차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일하는 아버지 고 김주옥 씨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29만 3천 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9만 3천 원. 인라인 스케이트 3컬레 값입니다. 35m 상공에서 100여 일도 혼자 꿋꿋하게 버텼지만 새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아픈 마음을 숨기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한 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서 속에 그 휠리스 대목의 목이 메인 이분은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휠리스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버지를 잃은 이 위험한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림 아나운서가 이 방송하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사람들 마음이 아팠죠. 정의림 아나운서는 어떻게 그런 사회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방송한 아나운서가 됐을까요? 노동자 간부활동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MBC 노동자 여성부장이었거든요. 그런 실천적 경험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조금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맨도요, 노동자 간부 활동한 사람은 어디서 티가 나냐 하면 일기예보 배경화면을 찍어오잖아요. 똑같은 길거리 풍경을 찍으면서도 화면 귀퉁이에 요만하게 하도 환경미화하는 모습을 같이 찍으려고 애를 쓴다든가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개인에게서만 나타나겠습니까? 사회 전체에 집단적으로 발생합니다. 한 나라가 경험한 역사는 그 사회 가치관과 사회 의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게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라에는 역사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현상을 역사 발전 과정이 사회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를 이행한 근대화 과정이 다른 나라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조선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 손으로 법과 제도를 잘 고쳐가면서 대한민국을 바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선시대와 대한민국 그 사이에 일제식민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돼 버린 겁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의식 형성되는 과정이 역사 속에 없었던 거예요. 본래는 이 두 계급이 막 논쟁도 벌이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합 집산하고 갑론을 막 하면서 인간을 평등합니다. 왜 양반 상놈 차별합니까? 이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신분제도를 없앱시다. 이런 요구가 제기되면 수백 년 동안 신분제도의 이익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 양반 계급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특권을 빼앗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이익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탄압을 했겠죠. 즉 작은 제도부터 큰 제도까지 사회제도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무수한 토론을 거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깨닫는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서 그냥 하루아침에 공세 사회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추노란 드라마를 만든 곽정환 감독 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드라마도 저널리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곽 감독이 그랬어요. 추노의 진정한 주인공은 업복입니다. 양반을 암살하는 역할입니다. 양반, 상놈,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어떤 학생이 조선 최초의 스나이퍼예요. 그러던데 친하게 지내는 추복이가 물어봅니다. 그 나중에 왕까지 죽일 건가요? 답하기를 그거 뭐 살살 죽이다 보면 나중에 왕 하나만 남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내부에서 자기들 손으로 사회를 바꿨습니다. 사회 체제를. 우리 조선왕조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막 동학 농민군이 한양까지 올라와서 왕을 폐위시켰습니까? 아니잖아. 일본 놈들이 왕국에 침입해서 한 나라의 왕비를, 국모를, 명성황후를 칼로 무참히 살해하면서 조선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즉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임금제도를 민주공화제, 대통령제로 바꾸는 이런 귀중한 경험이 역사 속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식민지 때문에. 식민지 시대 온갖 모순들을 해방과 동시에 극복이 됩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식민지가 해방되면서 정상화되는 건데 이걸 못한 나라가 있어요. 동족을 배신했던 식민지 부역자들이 해방 뒤에도 집권에 성공해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주역을 계속 담당한다는 원란과 한국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나라 역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해방되면서 분단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뭘 좀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전쟁을 이유로 친일파 청산을 미뤘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식민지 부역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계속 장악했고 지금도 한 정당의 중심에 계속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는 없거든요.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와 은사금 은사토지 하사받은 외국 친일파의 우수원들은 대부분 사회 각계에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수백억 자산가도 많아요. 독립운동가 우수원들은 배를 굴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 60%, 봉급생활자 10%, 중저리아 학력이 절반 이상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녀들을 대학에 못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자식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행정, 법조,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한 거예요.
이승만 정부 말기에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육참총장을 지낸 이 쟁쟁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겠습니까? 전부 일제로부터 훈장받은 골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독립군 잡아다가 고문하던 일본 순사노릇하던 사람들은 해방 뒤에 처벌받았나요? 다른 나라처럼?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 창설 멤버가 됐고, 독립군 죽이던 일본군 장교를 하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멤버가 돼서 나중에 막 사성장군까지 진급하고, 독립군 처벌하던 검사 판사들은 대한민국 검찰 법원으로 들어왔고 법과대학 교수가 돼서 후진들을 계속 양성하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가 당당한 거예요. 우리만 대접받았어?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는 다 일제 때부터 그랬어. 우리는. 부러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박정희 일본군 장교 되고 싶어서 군관학교 지원할 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친일파 규명하자고 입번컷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야 하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조선 청년들로 하여금 일본을 위해 목숨 바치는 가미가제가 되라고 선동하는 친일시입니다. 누가 쓴 시일까요? 가장 유명한 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 다 나오는 시, 국가 옆에서 쓴 서중주가 쓴 시입니다. 그럼 나중에 반성했을까? 이런 거 쓰고 나서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 쓰는 겁니다. 이건 전두환 생일날 바친 시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서정주가 국가 앞에 썼다는 것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 썼다는 걸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게 올바른 교육이죠. 아직도 가장 순수한 예술가로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맨 앞에 이등박문입니다. 안중근 장군의 촉을 맞고 죽었지요.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쫓겨나서 해외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술을 마시다가 부하에 촉을 맞고 죽었고, 그 다음 두 대통령은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뒤에 18년 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배세력의 정당성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치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사회 정의를. 정당하지 못한 권력일수록 언론과 스포츠 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두환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수적 정치 성향, 노동에 대한 혐오감, 비인간적 교육 정책 등은 식민지 40년, 분단 60년, 근대사 100년을 자랑하지만 그 100년이 결국 식민지 40년 뒤에 분단 60년인데 그 와중에 군사 독재가 30년 있었어요. 이런 근현대사가 다른 나라에 없거든요. 사람은 노동운동을 혐오하고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기본문화적 형성되지 못한 이상한 사회가 된 것이 그 때문이죠.